제일 짧으니까 함수 앞부분은 내 정의니까 몇몇 개만 보면은 될 것 같긴 해. 함수를 전혀 모르지는 않죠. y는 fx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변수지 x를 넣으면 요 값이 전체가 y가 나온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는 뭐 이런 개념이죠. 여기다가 이제 x를 넣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쪽으로 y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판기 넣어서 돈 넣어서 뭘 누르면은 한 개 나오지, 두 개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고장 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함수를 이제 대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뭐 함수의 종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얘를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여기가 뭐 x는 얼마일 때 그때 대응하는 값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이렇게 이제 y는 b가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a, b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함수가 되려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지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니까 이제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니까 이거는 이제 함수라고 안 부르고 나중에 포물선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 얘가 어디 있었냐면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었잖아. 이런 거는 이제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한 개가 아니라서 함수라고 안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음함수라고 부르죠. 저거 자체를.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 넣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야, 역. 이 역이라는 말이 집합이야, 집합.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놨다.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y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공역이고, 그 중에서 이제 x에 대응하는 y 값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공역 안에서 이게 값치자니까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치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역 표현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집합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모아놨어? 함수값을 이렇게 모아놨대. 함수값을. fx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fx는 x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치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치역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 정의역을 그냥 통째로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를 썼으니까 저희가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치역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뭐 요거 정도는 하나 읽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상수함수는 그 치역이 한 개인 걸 상수함수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뭐 y는 b, 뭐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하나만 나오는 게 상수함수고, 그럼 이런 거는 상수함수니 아니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상수함수에 아니에요? 얘는 치역이 몇 개야?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되려면 옆으로만 쭉 이렇게 값이 한 개만 나와야지 상수함수야. 두 개 이상 나오면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는 말이, 항등이라는 말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뭐 이런 말이니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이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x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결과값이 x 자기 자신이 나온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항등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얘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일단 얘네들은 똑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몰라요가 답입니다. 정의역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을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정의역을 1 이렇게 이제 하나만 주면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되는데 그게 똑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의역을 모든 실수 이렇게 이제 줘버리면 얘는 다 넣을 수 있죠. 0도 넣을 수 있어. 근데 얘는 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막 약분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네는 다른 함수가 되고 0을 빼버리면 얘네는 같은 함수가 되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같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니까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는 이제 가면 서술형 쓸 거 아니야. 그럼 서술형 쓸 때 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썼을 때는 정의역이 뭐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지 감점을 안 당합니다. 정의역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원 이런 거 하시면 우리 이제 로그 x 제곱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빼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얘네들은 다른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못 넣잖아. 그래서 얘가 똑같아지려면 로그 이렇게 해줘야지 두 개가 이제 둘 다 똑같이 0만 못 넣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이제 참이 되려면 x가 양의 실수 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굳이 절대값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서로 같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니까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하실 때는 항상 정의역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서술형일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 나중에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대1 함수인데 1대1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당 하나 이런 말이죠. 이게 뭐 말뜻만 대부분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1대1을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 x값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놓으면 x가 다르면 y도 다르니까 이제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하는 1대1 함수라는 표현이 돼. 그러면 요 다음에가 그러면 요게 참이니까 우리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죠. 그럼 요거에 이제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똑같으면 x값도 똑같다. 이 말이랑 이 말이 이제 서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 표현. 왜냐면 여기서는 뭐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이걸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뭐냐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식 표현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은 이제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1대1 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얘는 첫 번째가 x값이 다르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이 다르다. 근데 요거까지만 하면 1대1 함수인데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또 다른 조건이 이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얘기를 하는 게 얘는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대. 얘는 남는 게 있어도 되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공역이 남는 게 없어야 돼. 다 받아야 되니까 얘가 치역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 수 있어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다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1대1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얘랑 얘랑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은 세로선만 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점만 만들면 되니까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만 만나면 일단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y 입장에서도 똑같아야 되니까 가로선을 그어도 한 개만 만나면 이제 1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는 맞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y값 하나에 x가 두 개가 와서 이렇게 딱 모인다는 얘기니까 이건 1대1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아직 이런 표현은 연속 함수는 그냥 쭉 이어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속 함수에서는 이게 가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세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려면은 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2차처럼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냥 쭉 증가만 하거나 쭉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의 차이점은 이제 남는 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게 함수의 뜻 앞부분에서는 제일 뭐라 그러지? 까다로운 문제 그나마.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서 자 fx가 연속 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어진 함수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어진 함수인데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정의역이 x는 이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역이 y는 b를 기준으로 위쪽을 얘기를 하면 이 영역 안에서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얘 이렇게 된 거지. 이 영역 안에서 이제 함수가 되려면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막 만나면 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함수는 그냥 세로선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연속함수면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지. 이렇게 해도 하나씩만 나오고 남는 게 있어도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함수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대1 함수는 뭐 이렇게 돼도 돼. 이렇게 돼도 함수 이제 1대1 상관없는데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아이씨 빨간색은 뭐였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게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 요 위에도 남는 게 없어야 되고 이쪽으로 그어도 남는 게 없어야 되고 이쪽으로 그어도 남는 게 없어야 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요 점을 꼭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냥 줄여서 영역 내에서 대각선은 대각선인데 그냥 대각선이어도 되고 조금 휘어 있어도 상관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휘어진 대각선을 만들어내면 1대1 대응이 된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서 우함수 기함수는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 몇 개만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게 함수가 이 단원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 학력 올라갔을 때 식 해석하고 표현하고 이제 조건 파악하고 이제 이럴 때 필요해서
자, 함수를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함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기함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함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1 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원래랑 똑같아서 이게 이제 y축 대칭이 되니까 이거 이제 줄여서 우함수라고 하네. 그럼 기함수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으면 밖으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서 이런 걸 이제 기함수라고 한대. 우함수는 짝수차만 있는 거고요. 기함수는 홀수차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서는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 y는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는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인데 이렇게 되면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차함수 이렇게 이제 불렀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목적이 이 fx를 이렇게 두 개 나누면요. 그래도 이제 뭐 좌변 우변은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하고 똑같은 걸 한 번 빼도 좌변 우변은 똑같을 거니까 지금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라지 fx라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2분의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 되니까 얘는 교환이 돼서 원래 fx랑 똑같지. 이 부분은 우함수 부분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제 gx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g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2분의 f 마이너스 x 빼기 fx가 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마이너스 gx랑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밖으로 빠지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하고 기함수 여기가 없어진 거를 우함수 여기가 없어진 거를 기함수 둘 다 있는 거를 함수.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제가 하나 성립해. 모든 함수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걸 우리가 특별하게 우함수,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뭐 지수 뭐 이런 거 가면 막 이런 애들 계산하는 게 나와. 이 부분이 2의 x승의 우함수 부분만 따로 띄어서 만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걸 쓰는 거는 이제 적분 가야지 조금 많이 쓰고 그거 전까지는 왜 굳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배우느냐. 여기 뭐가 있어? 대칭이 있어서 그래. 대칭. 저 대칭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그게 이제 식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라서 대칭성을 이제 만들어낸 거야. 원래 그냥 함수는 대칭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사실 2차는 선대칭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특별하게 선대칭하고 점대칭하고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뽑아내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나눈 목적이고요. 대칭성을 쓰면 아무래도 조금 뭐 이것저것 해결하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또 분류를 하면 선형 함수하고 볼록 함수로 크게 두 가지로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선형 함수가 그냥 간단하게 직선 얘기하는 거고요. 볼록 함수가 곡선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직선은 비례 관계가 있어서 그 볼록 함수를 선형 함수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미분이나 적분이나 관련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 한 개밖에 없어. f
두 개밖에 없어요. fkx가 실수배를 했더니 전체에다 실수배를 해도 똑같더라. 이거 하나랑 f 얘가 안에서 변수끼리 합이 함수값의 합이랑도 똑같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만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다 곡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곡선을 나타내는 표현은 되게 많으니까 얘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만 기억하면 이 표현 빼고 나머지는 다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록 함수 중에서는 1학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면 두 점을 잡았어요. A, FA하고 B, FB. 근데 두 점을 잡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이제 중점을 편하게 그냥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이 이 y 값을 둘 더해가지고 지금 중점을 잡았으니까 반 나눈 거고요. 이 점은 이 값이 이제 x 값의 중점이니까 요거를 이제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놓고 보니까 얘가 항상 더 크거나 같죠.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래서 요런 이제 왜냐면 지금 요게 f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fa 2분의 fb 얘네 둘이 이렇게 똑같으면 직선이야.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으면 직선인데 똑같지 않으면 곡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저 표현만 기억을 해두시면 저 표현에서 벗어난 애들은 다 곡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등식의 이름이 있어. 젠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의대 면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두 개짜리는 뭐 기본이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 자 그럼 세 개짜리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점을 이번에는 세 개를 잡았어. 이렇게 A, B, C 네? 이렇게 세 점을 잡았어. 그럼 아까 두 점을 잡으면 성분을 만들 수 있고 세 점을 잡으면 뭘 만들 수 있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직선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삼각형이 되면은 요 안에 뭘 잡을 수 있냐면 우리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항상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3분의 FA, FB, FC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만나는 요 점은 X좌표가 요놈이죠? Y좌표는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요 값이 함수값의 평균이 평균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반대가 되면 위로 볼록이고 저것도 부동호 방향도 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생긴 건 직선이 아니니까 얘는 곡선이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걸 먼저 해볼까? 해보고 안 맞네? 그럼 위로 볼록이 되는 거고 맞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쓰는 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로그 이런 거 배우시면 로그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위로 볼록이인데 요 점을 이제 a, 로그 a라고 이렇게 잡고 요 점을 b, 로그 b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의 중점이 그럼 요 점이 로그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거. 요 점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를 해가지고 반을 나눈 거고
요점이 로그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로그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분의 나누기 2보다. 이쪽 거 이제 정리하시면 로그 a, b의 2분의 1승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서 산술기하를 일반적으로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뭐 의대 논술 이런 데는 가끔 나와. 근데 그 2개짜리는 내신이고요, 3개짜리는 심화예요. 3개짜리 정도까지도 그냥 똑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저 y축 대칭, 그치?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런 거 어디서 했었냐면 이제 대칭할 때 했었거든. 대칭이 이쪽 함수 때문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x축 대칭은 함수로 썼고, 왜냐면 x축 대칭은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값이 2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은 우리가 이제 저 선대칭이고, 저 원점 대칭은 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면 이제 얘는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 역함수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식 표현을 해볼게. 저희 이제 선대칭을 하나 해보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x는 a인데, 이 점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대칭이 되려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y 프라임은 똑같고, 그지? 그럼 이제 x랑 x 프라임의 중점이 a가 되는 거니까, 이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 그리고 x는 2a 마이너스 x 프라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fx에서 얘를 x는 a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키면 뭐 대신 뭐만 넣으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된대. y는 그냥 두고. 근데 이 y가 원래 뭐였지? fx였죠? 그래서 fx하고 f2a-x하고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만들려고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얘는 a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a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a 빼기 x가 되는 거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거, 왼쪽으로 똑같이 간 게 함수값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얘도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을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x는 2a-x가 되면 a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이러면 대칭. 똑같이 만들 수 없으면 주기. 왜냐면 이제 우리가 fx 더하기 p, 얘는 이제 p가 양수면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기가 되는 거고,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가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점대칭 하면은, 점대칭이면 요게 x는 a니까 x 대신에 2a-x, 이거 y는 b니까 y 대신에 2b-y. 그래서 똑같이 y는 fx에서 y 대신에 2b-y를 넣고 x 대신에 2a-x를 넣으면 이게 이제 점대칭 시킨 건데, 이 y는 뭐였어요? fx죠? 그래서
fx 더하기 f2a 마이너스 x가 2b 이런 표현이 점대칭 나타내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a를 넣으면 똑같아지죠? fa 더하기 fa가 2b fa가 b 이렇게 점이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늘 쌍쌍이 뭔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점대칭이다. 예, 이렇게 찾으면 돼.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자기가 한 번씩 찾아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1번이 아까 했던 선형성이죠. 그래서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선형성이라는 게 직선이라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합이 곱으로 나오는 함수가 있어. fx 플러스 y가 fx fy. 이게 이제 지수 함수예요. 지수 함수. 1학년 때는 선행을 했으면 미리 알아두면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모르면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이 합으로 나오는 게 지수의 반대니까 로그. 곱이 곱으로 나오는 게 x의 m승 형태. 그 다음에 5번은 주로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우시면 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1, 2, 3번 정도까지가 지금 1학년에서는 다루는 것 같아.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h가 3분의 fx랑 3분의 gx랑 두 개를 더한 거네.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기억 얘네 둘이 만난다 라고 하면 뭐 만나는 점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할게. a. 그러면 a, fa가 a, ga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fa가 ga래. 그럼 여기다가 h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ha는 3분의 1 fa 3 더하기 3분의 2 ga인데, fa랑 ga랑 똑같으니까 ha하고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 참. 니은. 자, 우함수고 f도 우함수고 g도 우함수래. 그럼 우함수하고 우함수하고 뭐 이거 나온 김에 이거 해야 되겠네. 자, 우 더하기 우 하면 짝수차랑 우함수 하면 그냥 x제곱 생각하면 편해. 기함수 하면 x 생각하면 편하고, 짝수차 더하면 당연히 짝수차죠. 기 더하기 기 더하기 기 이렇게 하면 홀수차니까 홀수차죠. 우함수랑 기함수랑 더하는 건 그냥 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 곱하기 우 x제곱 곱하기 x제곱 하면 x 4승이니까 기 곱하기 기 x 곱하기 x 하면 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 합성 기 x 제곱에다가 x 자리에다 x를 넣으래. 그러면 기 합성 우 x 자리에다가 x 제곱을 넣으래. 그러면 x 제곱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우라고 하면 x 제곱, 기라고 하면 x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과물이 뭐냐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디귿 fx하고 gx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끼리를 두 개 더한 거는 뭐냐? 이런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닌 거를 하나 발레를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2x면 gx가 마이너스 x 하면 hx가 0 이렇게 상수함수 돼버리니까 1대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증가, 감소 이런 건 국어야, 국어. 우리가 국어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내용 독해하다 보면 막 긍정적인 거 나오고, 뭐 이렇게 긍정 나오고 부정이면, 그러니까 긍정에 나오고 긍정이면 이게 이제 강한 긍정 되는 거죠. 긍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면 이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뭐가 있을까? 뭐 있지? 내가 그래서 요즘에 국어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거랑 똑같아.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되는 이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잘못 들었던 기억이 났었는데, 좋지 아니한가. 좋은 거는 플러스고 아니하다는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의문문을 붙였으니까 또 마이너스라서 좋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의미는 플러스죠. 좋지 아니하다라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의문문을 붙여서. 그거 중에서 내가 뭘 그래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뭘 물어봤었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이 증가감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은 니은을 먼저 볼게. 증가에다가 감소를 하면 감소가 됩니다. 니은은 거짓. 그 다음에 증가에다가 합성을 했어. 증가에다가 이제 합성을 하면 증가에다가 감소를 합성을 하면 감소가 됩니다. 뭐 이런 뭐 예를 하나 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증가하는 거는 뭐 x 이런 거 잡으면 되고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 x 이런 거 잡으면 되잖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증가에다가 증가를 합성하면 당연히 증가가 됩니다. 리을은 감소에다가 감소를 합성하면 얘가 이제 강한 증가, 뭐 강한 긍정,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거기까지는 그냥 개념이고,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기 이제 몇 개 이렇게 있는 거를 볼게. 저기 어디지? 9번. 이렇게 이제 범위 있을 때 앞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9번은 지금 정역이 0부터 2까지고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공역이 3부터 7까지. 3부터 7까지. 요 안에서 1대1 대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대응까지 있으면 이제 대각선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 대각선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저기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2 갈 때 7 올라가는 건가요? 2 갈 때 4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는 A가 2고 0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A 더하기 B가 5고 이거는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2 갈 때 아래로 4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이제 요점 2,3을 지나가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3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어차피 이렇게 더해도 5죠. 1대1 대응은 대각선 모양을 만든다. 1대1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쭉 묶어놓은 거 중에 14번을 하나 볼게. 요거 하면은 뭐 요 개념은 다 되는 거라서 집합. 자, x는 k보다 왼쪽이고요. y는 2보다 왼쪽입니다. k보다 왼쪽, 2보다 왼쪽. 근데 k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보다 왼쪽,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보다 아래쪽이니까 이 영역 안에서만 생각을 하래.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점이 이제 1,2.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 1대1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던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하면 되죠. 이러면 1대1이야. 여기 요 꼭지점까지 지나면 1대1 대응이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K가 요 점이 1,2잖아. 그럼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 1,2니까 왼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K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근데 2번은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으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딱 여기만 돼야지.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면 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이 점을 꼭 지나야 됩니다. 근데 공격과 2번에서 네. 공격과 지역이 같을 때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 같아요. 네? 아니죠. 이쪽에 있으면 그 왼쪽이요. 잠깐만. 얘가 꼭지점이 1,2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럼 K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지역과 공격이 네네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치역하고 공역만 같으면 되는군요. 그럼 K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이 똑같아요. 그 방향이 맞네. 1번은 1대1 함수가 되도록 1대1 함수면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K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1대1이 되는 거죠. 이때는 K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공역하고 치역만 똑같으면 되지 1대1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때는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만 그려지니까 이거는 1대1 함수잖아. 그래서 세 번째가 K는 1이고요. 그것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뭐 그런 거 이제 조금 이따 몇 개 풀어보고, 저기 21번 하나 지나가는 길에 보여줄게요. 자, 임의의 두 양수에 대하여 양수래 양수 f x y가 fx 더하기 fy 곱이 합으로 이렇게 나갔네. 그러면 저기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함수 배운 거 생각하면 1차 배우고 2차 배우고 지수 배우고 로그는 안 배웠지만 뭐 그런 애들 배웠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아직 이제 그 뒤에 배우는구나. 그래서 그거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를 찾아보면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뭐지? 얘는 a의 x 자리에다 xy 집어넣은 게 ax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네요. 곱이 합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반대라서 얘는 로그인데 로그라는 거를 알면 편한데 아직 로그를 안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볼게. 그러면 그 문제에서 지금 임의의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 표현이 여기 이제 fx가 요거라는 거 알면은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하나씩 넣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f1은 1이라는 걸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 x는 y는 1 이렇게 집어넣으면 f1은 f1 더하기 f1 그치? 근데 1번은 기억은 틀렸네.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거는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 F8은 F2 관련해서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X는 Y는 2 집어넣으면 F4 이게 F2, F2, 2, F2 그죠? 그럼 이제 뭐 X는 4 집어넣고 Y는 2 집어넣으면 F8 요거는 F4, F2 그래서 3F2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일 빨리 나오고 F8은 로그 A의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A의 2 뭐 이렇게 보면은 제일 빠르고 디귿은 fx분의 1 x분의 1 디귿은 그러면 x분의 1은 y에다가 x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f1이죠. 요건 fx고 얘는 fx분의 1인데 얘가 0이라고 기억해서 구했으니까 디귿도 참이네. 여기다 넣어보시면 바로 참이고 그러니까 알고 가면은 눈으로 보이고 모르고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뭐 그런 차이? 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앞에 함수의 뜻이야. 그래서 함수의 뜻에서는 그 정리역 주의하는 거 하고 언제 뭐가 되느냐 이 부분만 잘 나눠놓으면 되니까 그 문제만 몇 개를 해봅시다. 그래서 13번 13번하고 16번하고 20번 24번 34를 하고 그 다음에 32 나머지 함수의 정의나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 정도만 읽어보셔도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반하고 다음 시간에 유무리 함수 하면 경우의 수는 한 2번
앞에 함수의 끝에서는 저 내용만 아시면 돼.